안녕하세요 결사들 여러분들. 66번째 영상이네요. 멤버십 문의는 게시글과 댓글에 있으니까 언제든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주세요. 자, 5월 넷째 주 일정이 나왔습니다.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일단 제일 첫 번째로 특이한 건 연설이 너무 많아. 웬만하면 월요일에 없는데 월요일부터 연설이 이렇게 4개가 있고요. 5, 6, 7, 8 몇 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닛 옐런드 특이하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아마 파월은 지금 유럽에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 있으니까 시간이 새벽 요때 발표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많죠 연설이? 저도 지금 미스테리할 정도로 많아요. 왜 그렇게 많은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지난주에 닐 카시칼이랑 마스터 총재가 인터뷰를 했었죠. 라파엘 보스틱도 했었던 것 같고, 이 세 사람은 요즘 유명한 매파인데 생각보다 괜찮게들 비둘기파적으로 발언을 해줬기 때문에, 왜냐면 지표가 그렇게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분들의 인터뷰도 이번 주 뭐 바뀐 게 없으니까 그렇게 크게 바뀌는 게 없지 않을까, 크게 인터뷰에 신경 안 써도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지표 중에서는 그나마 중요한 거는 목요일날 나오죠. 서비스 구매관리지수, 서비스 PMI, 그리고 제조업 PMI가 나오는데 지난달보다는 조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치가 잡혀 있네요. 그 다음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저 실업했으니까 수당 주세요 라고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요거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지난달 거 5월에 FOMC 회의를 하면서 파월과 연준 총재들을, 이사들이, 투표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 회의록이 나온다. 요거는 그래도 조금 중요시 여기게 봐야 된다. 파월이 비둘기파적으로 Q&A 시간에 대답해줬지만 파월만 그랬는지 다른 멤버들도 그랬는지 여기서 확인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미시건대 정말 열심히 일하죠. 금요일날 저녁에 뭐가 나요? 소비자 심리지수, 기대지수 나오고 인플레, 기세치, 예상치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일정들이 있어.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예요 여러분? 23일날 목요일 새벽에 나오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죠. 가장. 예상치는 보시면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5월부터 5월까지 2년 전 것까지 가져왔거든요. 보시면 어떤가요? 파란색이 얘 하나밖에 없네? 한마디로 뭐야? EPS랑 매출은 매년 매선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는 웬만해서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보시면 또 하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자 2월이죠? 올라갈수록 어때요? 매출이 점점점 올라가죠. 계절성을 한번 보시라는 얘기야. 여긴 아니네. 근데 여러분 지금 매출 예상치가 나온 게 얼마나 높은 건지 아세요? YOY는 뭐예요? Year over year, 1년 전 대비, 전년 대비지. 전년 대비 매출이 여러분 몇 배가 오르는 거라고? 몇 배야? 3.4배가 오른대요. 요거랑 요거죠? 이거 맞나? 너무 많은데? 3.4배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준으로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매출 예상치가 이렇게 나왔는데 작살나죠. 어떤 기업이 매출 1년 만에 3.4배가 납니까? 그 다음에 EPS 예상치는요 5.58인데 1년 전 대비 몇 배? 5.1배 수준이다. 미쳤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왜 안 맞지 근데 이거? 그러니까 뭐 필요 없고 1년 전 대비 정말 말도 안 되게 많이 실적과 EPS가 좋아지는 거야. EPS는 earning per share죠.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기업이 주식 숫자 뭐 증자를 하지 않았다면 주식 수는 고정돼 있어. 그죠? 근데 거기서 버는 게 늘어나는 거야. 그럼 EPS가 올라가는 거지. 근데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뭐야? 가이던스야. 엔비디아에 대한 영상은 제가 따로 올려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한번, 정말 자세하게 한번 뜯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게 23일날 목요일 새벽이라는 거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 CME 페드워치. CME 그룹에서 페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약간 여러분 여론조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확하진 않고 조금 얘네도 뭐랄까 좀 오버하는 경향이 크다. 근데 보시면 6월 7월 FOMC에서는 그대로 여기에 있을 것 같대. 5.5잖아 현재가. 그지? 그러니까 뭐야? 9월달 한번 내릴 거라 보는 거네. 그치? 그 다음 또 언제 내려? 12월에 한 번. 9월 12월에 내린다가 얘네 컨센서스인 거야. 됐을 거야 여기.
그 다음에 한 번 더 언제? 내년 3월이네. 이건 25년이니까 그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전히 7월 날 내릴 것 같다. 경기 지표가 급격히 무너진다면 PMI든 뭐 물가도 잡히는 그런 게 보이면 전 7월에 한번 내리고 볼 것 같다 이미. 근데 뭐 최근에 자주 틀리고 있어. 근데 여러분 틀려도 돈을 벌 수 있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게 옳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 멤버십에 설명드리고 있으니까. 내 예측이 맞으면 돈을 엄청 버는 거야. 근데 만약에 예측이 틀려 그러면 조금 버는 거야. 뭐 올해 한 40% 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투자하는 걸 저희 멤버십에서 가르쳐 드린다는 거다. 자, 그 다음에 공포와 탐욕지수, 공탐지수라고 하죠 보통. 그래 여러분 요거 은근히 잘 몰라. 우리 메인 화면 들어가면 요거만 보인단 말이야. 지금 그리드 영역 65네. 근데 여러분 타임라인 누르면 요렇게도 나오거든요. 근데 보시면요 3월 말부터 주가가 떨어졌죠. 은근히 잘 맞습니다 여러분. 이거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좀 스크롤로 내려보시면 다 이게 그 공포와 탐욕 지수를 이루고 있는 개별 지표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리드 영역이다 요 정도까지 올라와 있다라는 거 정도는 일단은 알고 가셔야 하고, 그 다음 플러스. 그럼 익스트림 그리드 가면 다 팔아요? 75 넘으면 팔아요? 그건요 여러분 조심해야 한다는 건 맞아. 근데 그렇다고 무조건 다 파는 건 아니고, 왜냐면 시장이 좋을 때는요 그냥 익스트림 그리드에서 계속 왔다 갔다 오래오래 있어요. 막 이럴 때 있으면 익스트림 그리드잖아 75잖아 여기네 요만큼 동안 계속 있죠. 여기 봐 여기 엄청나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익스트림 그리드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이 뭐야 2달이었겠네. 이런 식으로 있는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그냥 어떻게 보냐면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위험의 종을 울려주는, 경종을 울려주는 지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여러분 13F라고 있죠. 1억 달러 이상 투자하는 고래들, 엄청 큰 투자자들은 미국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한국으로 치면 금융위원회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 거의 감사원 수준까지 같이 하고 있는 애들인데, 얘네한테 여기 나오네. 1억 달러 이상 기관 투자자들에게 얘네는요 우리가 뭐 들고 있어 라고 그걸 신고를 해야 되거든. 근데 우리나라 국민연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 미국 투자 비중이 점점점 늘고 있어요. 4분기 연속 역대치 경신. 근데 수익률을 보시면 2023년 작년 잠정치 아직 얼마 안 됐지. 반 정도 왔지. 8% 벌었다네. 아 연환산이야? 이상한데? 똑같을 수 있지. 근데 국내 주식은 0.35. 여러분 요거만 봐도 왜 국민연금이 한국 시장 버리고 왜 해외로 나가는지 이제 조금씩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말 많이 돌잖아. 국장을 탈출하는 건 지능순이다. 저는 매우 공감하는 편이다. 아시겠죠? 그래도 작년에 우리 시장이 나쁘지 않았어. 23년에 좋았죠. 우리나라 그래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자산 가치, 투자금 자체가 계속 늘고 있고요. 왜 최대치를 비중이 경신했나 봤더니 빅테크 위주의 투자, M7 위주의 투자를 했는데 그게 잘 돼서 그러니까 얘네의 가치가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리고 찾아보니까 뭐 한 8% 9%에서 매년 10% 내외 정도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다. 규모가 크니까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요일날 새벽에 나오죠. FOMC 회의록이 나온다. 파월이 근래에 굉장히 인터뷰 같은 거 하면 좋게 말해줬는데 비둘기파적이었는데, 파월 말고 다른 사람들도 특히 매파들 중에서 비둘기파로 돌아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보면 굉장히 좋다. 반대로 비둘기파 매파가 됐는지도 보면 좋다. 요 배신자라고 하기보다는 의견을 바꾼 사람들이 누가 있는지 보면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파적이지 않았을까. 최근 지표가 나온 게 5월 FOMC 이후에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게 좀 더 있지 않았을까. PMI 지표 역시나 중요하다. 얘는 경기 지표죠. 중요하죠. 왜냐면 여러분 고용 지표랑 경기 지표가 선행하죠. 왜냐면 고용이 예를 들어 사람들이 직업을 많이 잃었어. 직장을 잃었어. 그 다음에 경기 지표도 떨어져. 그럼 사람들이 돈을 써 안 써? 못 쓰죠. 그럼 어떻게 돼? 물가도 자연스럽게 빠진다. 고용과 경기 지표가 조금 더 선행 지표고 그 다음에 물가는 살짝 후행 지표다. 얘네 둘에 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고용과 경기 지표가 나빠지고 있다는 게 보이면 이거 이러다가 물가도 빠지겠네. 그럼 페드나 파월 입장에선 뭐야? 기준금리 내릴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군. 이렇게 비둘기파적으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주식 비중을 참고로 많이 줄여둔 상태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인가 목요일날 좀 팔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느낄 거야, 그죠? 파월, 바이든, 옐런. 바이든이 재선해야 파월도 제자리, 옐런도 제자리. 기준금리를 낮추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돼요. 느껴지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수단이 뭐야? 정부 역할 축소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뭐야? 정부가 쓰고 있는 돈들을 줄이는 거야. 재정 정책을 감소시킨다. 플러스 또 뭐? 정부가 만들어낸 일자리들이 많아요. 미국에 특히. 걔네들을요, 단기간으로 고용을 안 하면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수축되고 기준금리들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왜? 대선 다가오기 전에 기준금리를 낮추고 싶어 할 거다. 지금 컨센서스는 9월, 12월인데 대선 끝나고잖아.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뭐야? 기준금리는 언제 내려야 돼? 대선 전에 한 번은 제가 왜 무조건 내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욕심에 어떻겠어? 한 번은 내릴만 한데 당연히. 근데 결국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건 뭐야? 한 번만 하면 그건 원래 하는 대로 정석 따라가는 거고, 2번 내리고 싶어 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러려면 경기를 지금 냉각시켜야 된다고. 한 번 내리는 건 솔직히 말해서 재선에 별 도움도 안 될 것 같아. 2번 내리는 게 중요해. 그래서 욕심내기 위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할 것이다, 앞으로. 제 음모론이에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근거가 있죠. 그래서 하지만 이런 모든 지표를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엔비디아 실적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얘가 시장을 멱살 끌고 잡고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어요. 캐리하겠죠, 얘가. 여러분 캐리라는 표현은 영어에서 많이 씁니다. 엔비디아 is carrying 나스닥, S&P 500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주 여기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제가 바로 올려드릴 건데 내일 올려드릴 거예요. 중요한 내용들 많이 담고 있다. 그래서 이번 주 일정 이렇게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방금 정리해드린 대로 FOMC, PMI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정도. 그 중에선 엔비디아가 가장 중요하다. 아시겠죠? 이상 스타코였습니다.